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안 세도 1,000은 넘은 것 같은데요. 지금 한 분이 한 세네 번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의 그냥 생각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제 원하시는 거는 너무나 잘 알겠고, 저는 근데 제가 제작진분들까지 소환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3프로, 김프로, 정프로, 2프로님과 단판을 짓겠습니다. 혼자 나와서 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해도 되냐? 오케이를 받으면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주 핵심을 찌르신 분들이 계세요. 친척들한테 시집 가냐, 시집 왜 안 가냐고 얘기 듣는 것보다 나와서 일하는 게 낫다. 더 이득이다. 정답입니다. 예, 저의 속내를 다 읽으셨네요.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교수님 추석 때 뭐 하세요? 추석 때 일단 성묘를 하고요. 예, 당일에. 예. 네, 제가 장손이니까 네. 뭐 가족들과 함께 조용하게 밀린 책들 보고. 네.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은 계속 열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계속 모니터하고 그래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전화 드릴 수도 있어요. 아. 어제 미국 시장 보셨어요, 교수님? 네, 하면서. 뭐 항상 네. 웰컴입니다. 전화 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에도 또 한 번의 시장의 출렁임이 있었고, 이게 8월의 대잡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특히 내일 이제 고용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되게 불안하죠. 근데 네. 우리가 S&P 500 기준으로 지금 지수가 5,500이에요. 그러면 사상 최고치 대비 지금 단지 2%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제가 지난주에도 그 표현을 드렸는데 머리까지 올라온 건 아니지만 목 정도 와 있어서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지금 꽉 차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버블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주가가 여기서 좀 더 모멘텀을 받기에는 좀 힘이 붙이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나 종목을 얘기할 때 그 밸류에이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특히 이제 제가 여기 오늘 준비해 온 토픽에도 있지만 그 우리 11개 종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업종을 11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테크도 조금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가지만 금융주랑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월마트, 커스트코 같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한 50%쯤 올랐습니다. 월마트는 네. 금년에.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돼서 주가가 이렇게 좀 탄력 있게 우리 청취자,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올라가지는 못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가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오늘의 영어 문장, 저희가 금요일마다 문장 하나씩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저희가 의미를 좀 파악하고 있죠. 오늘의 영어 문장은 빠밤, 댄 아이브스를 만나셨다고요. 네. 댄 아이브스 만났고 요 스튜디오에서 찍었어요. 어. 요 스튜디오에서 찍었고 그 이분이 그 별명이 네. 제 다음 페이지에 하겠습니다. 기술주 분석 엄청. 월가의 베스트 드레서예요. 베스트, 어머, 어. 의상이 엄청 화려하시네요. 그래서 진짜 이 핑크와 이 컬러풀한 와. 셔츠를 입고 왔고 네. 거기다가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 정프로 같이 거기다 모자까지 쓰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안구 건조증 드레스 코드를 있으신가?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좀 컬러풀하게 입었는데 네. 아주 더 컬러풀하게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 어떻게 입고 올지를 이분이 몰랐지만 네네. 그래도 좀 매칭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 외모가 훌륭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옷을 컬러풀하게 입고 발언을 좀 확실하게 세게 해서 그래서 네. 이분이 그 이제 제가 그 첫째 질문,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3%에서 이제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이 드렸는데 AI 투자가 지금 버블인가? 네. 왜냐하면 가장 지금 시장을 놓고 볼 때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야구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야구? 야구가 몇 회인지 아세요? 9회요. 9회 맞죠. 그래서 이분이 We are only in the second inning. 세컨드 이닝이다. 두 번째 회차를 맞이하고 있다. 2회다. 이 9회, 야구가 9회니까 네. 2회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냐면 AI 투자가 지금 버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너무 애널리스트들이 경험 많지 않은 젊은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단기간을 본 거고 자기같이
한 20 몇 년 본 사람은 제가 한 40년 됐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야구로 치면 2회밖에 안 돼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뭐 버블이고 이제 뭐 언제가 피키냐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너무 어불성설이다. 네.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투자라는 것은 이분 얘기가 저도 공감을 해요. 길게 큰 테마는 길게 보고 거기서 큰 테마가 뭐고 거기서 파생되는 테마가 뭐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종목을 뭐 그분도 얘기했는데 그건 아마 이제 3프로 영상 보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네. 되게 좀 의미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9회로 야구 9회로 보면 2회밖에 안 돼서 인제 시작이다. 예. 사실 최근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좀 안 좋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데나이브스의 그 2회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좀 힘을 실리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사실 업황이 막 시작가는 진짜 초입이라는 것을 인지했는데 숫자상으로 막 모건 스탠리 분석을 보면 이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약간 혼재가 됐던 심리였거든요. 좀 다른 뷰도 다양하게 좀 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그리고 네. 이제 이분이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뭐 한 15가지 질문을 했어요. 상당히 좀 세게 인터뷰를 해서 아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압박 같아요. 질문하셨군요, 영어로 교수님께서. 했습니다. 예. 근데 다른 큰 질문 제가 드렸던 게 애플. 그러니까 이분이 애플을 또 공식적으로 커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애플이 이제 과거 5년 10년 전에는 두 자릿수 성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성장이 둔화가 되고 특히 아이폰 판매가 약간 역성장을 최근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걱정을 해야 되냐. 왜냐하면 최근에도 주가는 한 6개월 사이에 한 20, 30% 올랐죠. 근데 본인은 이 부분도 애플의 서비스 부분의 생태계, 그다음에 여기서 현금 창출 능력, 그다음에 이제 AI를 여기다 이제 접목을 시켜서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다른 기업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파워풀한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고 애플이라는 것은 진짜 아주 핵심 종목이다.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테슬라 오늘 아까도 좀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그 10월 10일 날 그 로보택시 행사가 LA에서 열린대요. 저는 그건 몰랐어요. 근데 자기 초대 받았다고. 정말 뭐 엄청 그 워너브라더스 예, 그 거기서 스튜디오에서 한대요? 그 네. LA네요.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자기는 되게 불리시하다 그러고 이 행사에. 그 저도 이제 지난주에 그 제가 미국 다녀와서 그 슈퍼바이스드 감독하에 풀 셀프 드라이빙 FSD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테슬라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오늘도 주가가 좀 올라서 한 7천억 달러 딱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 FSD, 로보택시 뭐 이런 것들, 로보틱스가 다 더해지면 1조 달러 시총이 더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자기는 되게 불리시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뭐 그런 뉴스가 테슬라 나왔죠. 내년 초에 네. FSD를 중국과 유럽 지역에 정부 승인을 받아서 판매하겠다. 근데 진짜 이거 판매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고 네. 이 테슬라 일론 마스크에 대한 환상, 그런 그 영웅에 대한 히로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네. 중국에서는 특히 아주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그래서 뭐 한 2, 3일 지금 셌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테슬라 관련한 얘기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다른 주제 한 간단하게 5가지 그래서 준비하셨는데 다시 일론 마스크 얘기인데 어제 제가 밤에 한 10시쯤 자료를 준비하다가 월스트리트저널 핫뉴스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일론 마스크가 다 다시 쓴다. 그래서 완전 원점에서 원래 그 테슬라 회사 직원들 얘기를 들으면 기존에 있던 거를 다 생각하지 말고 항상 제로에서 뭐든지 생각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미국 정부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론 마스크가 워낙 그 오리지널 독창적인 생각을 하고 네. 화끈한 그 정책 제시를 할 텐데 우리가 전에 그 X를 인수할 때 트위터를 인수할 때도 그듯이 다른 거에 이제 시간을 많이 그 보내기 시작하면 본업인 그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의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됩니다. 영어로는 보통 이제 그런 걸 distract 자기 이제 본업에서 시간을 이제 못 내는 이제 그런 점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점을 강조를 해서 그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느꼈던 거랑 비슷하고 근데 세 번째는 뭐 밸류에이션 얘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밸류에이션도 한 목 정도 올라왔고 일부 업종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주가가 약간 고평가 국면에 오른 종목 업종도 좀 일부 있다. 그다음에 뭐 전기차 뉴스 계속 지금 화제입니다. 네. 그래서 폭스와겐이 지금 공장을 한두 개 닫으려고. 근데 독일도 노조가 강해서 우리 대한민국 같이 특히 그 금속 노조, 기계 업종 노조가 세서 상당히 그 공장 폐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데 지금 수요가 급감하면서 공장을 안 닫으면 회사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실제 그래서 폭스와겐 퍼가 2배에서 3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엄청나게 지금 걱정을 하는 거죠. 퍼가 그렇게 낮다는 것은. 그리고 볼보도 전기차로 이제 2030년까지 완전히 우리 모든 라인업을 전기차로 가겠다는 계획을 조금 뒤로 미뤘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미국 사람들은 되게 친밀한데 노스트롬이라고 시애틀 베이스드 그 상당히 고가의 그 백화점이 상장돼 있습니다. 되게. 그런데 여기는 패밀리가 노스트롬이라는 패밀리가 창업을 했고 이제 상장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컨트롤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패밀리가 그 회사를 공개 매수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회장님한테 선물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사회나 그 그룹에서 당연히 좋은 가격으로 낮게 사게 해드리잖아요. 근데 역시 미국은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좋은 가격을 무조건 받는다. 그러니까 일반 주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회장님은 돈을 많이 내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역시 미국의 자본시장이다.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열어볼게요.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정부 효율 위원장. 이거 그렇죠. 뭐- Government Efficient 무슨 Communication. 부서인 거예요? 정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에서 그 대가들이 네. 지금 계속 그 걱정하는 게 하워드 마크스도 그렇고 이 시장의 가장 그 시한폭탄은 네. 정부 부채다. 네. 미국이 가계나 기업 부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제가 그래서 미국 장이 괜찮을 거라고 계속 얘기했던 게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가 심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정부 부채가 너무 크고 트럼프건 해리스건 그거를 잡으려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 정부는 그 오히려 그 재정 지출을 좀 지금 완만하게 하려고 되게 이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되게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니까. 근데 트럼프도 지금 뭐 상당히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그러고 특히 그 뭐 그 세율을 지금 법인세도 낮추고 개인들 기업 소득세도 아주 낮춘다니까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될 수 있죠. 그리고 해리스는 어차피 민주당이니까 공격적인 적극적인 재정을 활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그 트럼프랑 이제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되게 아주 가깝다 그래요. 상당히 그 마음이 통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이용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또 대중적인 인기도 많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들어와서 물론 이제 비상임 자리이겠죠. 그래서 정부의 예산과 모든 그 지출을 그 원점에서 그 보고 그래서 과감한 그 정부 개혁 그 지출과 효율성 관점에 있어서 그래서 되게 뭐 어떤 식의 아이디어가 나올진 모르지만 일론 머스크가 되게 항상 모든 그 어떤 이슈에 대해서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네. 그리고 되게 샤프하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가 또 아마 초기 단계에는 그 전향적으로 큰 그림의 변화를 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치라는 게 한번 발을 담그면 계속 담그게 되니까 일론 머스크가 물론 정치를 하지는 않겠지만 정치에 관여가 되고 위원회에 불려나가고 그다음에 계속 회의에 참석을 하면 본인의 본업인 전기차, 자율주행, 그다음에 스페이스X 이런 본인의 그 회사만 해도 지금 5개가 되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점이 되게 걱정이 되고 이런 점들이 또 계속 노출이 되면 일론 머스크가 시간을 못 쓴다 그러면 또 주가에 악재를 좀 반영할 것 같아요. 좀 걱정입니다. 되게. 네. 오히려 이런 정부 일을 나서는 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테슬라 주주분들은 머스크가 회사 따로 차려서 다른 거 한다라고 했을 때도 너무 안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나란 일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좋을 게 하나도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근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그 트럼프 쪽에서는 테슬라 팬심이 좀 필요한가 봅니다. 그런 지지율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댄 아이브스도 그런 얘기를 네.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테슬라 잠재 수요자들의 네, 조금 네. 이탈은 있겠지만 이게 이제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해서 워낙 그 강경한 입장이고 그다음에 보조금 주는 걸 다 지금 삭감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비즈니스 저지먼트를 갖고 접근한 것이라고 이제 댄 아이브스는 생각하는데 이런 네. 식으로 정치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 그게 뭐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 것은 없다.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최근에 계속 뭐 지난달부터 시장을 좀 출렁이게 만들었던 게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입니다. 원래 9월이 안 좋았다. 이것도 같이 이번에는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3% 청취자 구독자분들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미국 네. 주가가 장기적으로 보면 30년, 50년, 100년을 보면 배당받는 거 포함해서 한 연 10% 수익이 나고 네. 평균 시장 전체를 보면 지난 10년을 보면 연 한 13% 정도 납니다. 최근에는 특히 빅테크나 이런 초대형 IT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주가 성과가 좋았으니까 대한민국은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죠? 연 정확히? 5%. 5% 나오긴 중국은 연 합니까? 3%. 우리는 중국하고 요즘 이제 근처에서 일본하고 대만은 각각 연 1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개혁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죠. 근데 그렇죠. 미국은 하여간 연 10% 정도 수익을 내는데 여기가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그 장기 수익률 주가 상승의 트렌드예요. 보면 하여간 4분기는 되게 좋고 미국 시장도 좋고 4분기는 이머징 마켓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좋고 대부분 달은 상승하는 달이 많은데 2월, 5월 달에 약간의 마이너스가 나고 이게 제가 블룸버그 사진을 찍은 거여서 좀 깨끗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아, 직접 찍으신 거군요. 예, 그래서 그 9월 달은 역대적으로 한 4% 빠져서 이미 미국 시장을 많이 보는 사람은 아 이게 안 그래도 주가가 8월 말에 거의 고점까지 다시 회복을 했는데 주가가 네. 많이 빠지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댄 아이브스랑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기는 아 그래서 당연히 또 회복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간 9월은 여러 가지 좀 다사다난하고 그러니까 출렁이는 그리고 과거 히스토리컬 데이터에 투자가들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제 생각에는 미국이 지금 펀디멘털이 뭐 상당히 견조하니까 저는 주가가 시장이 한 5% 이상 조정을 받고 내가 좋아하는 좋은 회사들이 1, 20% 주가가 빠지면 네. 현금이 있는 분들은 살 수 있는 기회라고도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역발상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경제팀이 하여간 지난 5년 동안 아주 잘 맞췄어요. 되게 잘 맞췄고 여기는 계속 경기 침체 없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가능성이 20%밖에 예. 그래서 안 이제 된다. 보통 확률상 한 7, 8년에 한 번씩 경기 침체가 있으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15%라고 하면 경기 침체가 특별히 난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후 1년 동안. 네. 근데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 경기 침체,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 팀들은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을 한 20% 정도로 봐요. 조금 올라간 조금.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최근에 한 몇 달 동안 20%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최근에 올리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내일 발표되는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발표되는 잡 데이터가 괜찮으면 그 가능성은 15%로 다시 낮추겠다면 거의 경기 침체가 당분간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상당히 의미 있는 저는 그 추정 예측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연준이 서둘러서 급격하게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없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혔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9월, 11월, 12월 각각 25bp 3번 낮춘다. 그래서 시장이 충격이 별로 없을 걸로. 네. 그렇다고 뭐 지금 이제 걱정하는 건 오히려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많이 낮추면 뭐 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시장이 역반응을 보일까 봐 좀 걱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어느 정도 예정된 계획된 순서대로 완만하게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본 가정은 경기 침체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다, 낮다 이제 그런 게 깔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골드만삭스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잘해요. 하여간 잘 맞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는 필수 소비재와 금융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사실 뭐 월마트 사상 최고가 기록하고 있고 저는 제가 버크셔에서의 또 주주 아닙니까? 어유 금융주 뭐 바로 한통 옆에 내셔야겠어요. 있는, 예. 주가가 계속 한 주 딱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밤사이에는 조금 빠졌어요.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거의 저는 2배 지금 가고 있거든요. 또 우리 이학영 교수가 기프트를 드린 게 맞아요. 한 270달러 한 2년 정도. 됐나요? 네, 2년 벌써 2년 됐나요? 와, 그럼 그때 뭐 결혼하라고 금리로 한 줬는데 아직도 못 40%씩 계속 오른 거네요. 맞아요. 와. 더 살 건 그랬다라는 생각이. 근데 이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금 좀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월마트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금년 들어서 47% 이게 뭐 빅테크도 아니고 47% 올랐고 뭐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퍼가 지금 계속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월마트 퍼가 20배 초반에서 중반이 보통 그 과거에 있었던데 지금 32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수익 추정치를 기준으로 코스트코도 꾸준히 이 회사는 진짜 꾸준히 주가가 항상 15% 20%씩 매년 오르잖아요. 올해 네. 좀 더 많이 올라서 올해 33% 상승을 해서 이 회사는 코스트코의 그 퍼는 55배. 그러니까 이게 뭐 엔비디아보다도 1.5배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리스크가 없는 뭐 채권 같이 가려운 코스트코는 생각이 돼서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진짜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위대한 컴퍼니, great 컴퍼니 그 숫자로 거버넌스 맞추는 게 좋은데. 진짜 대단해요. 네, 근데 뭐 기업이라는 게 특히 주주 입장에서는 항상 생각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밸류에이션이 진짜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한 4천억 달러, 그러니까 네. 한 550조 원. 삼성전자만큼 시총이 돼요. 코스트코 이 유통업체가.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되게. 타겟이 요즘 좀 하여간 어중중하게 샌드위치 입장이어서 그런데 여기도 뭐 주가가 한 6, 7% 올랐고 그래서 여기도 밸류에이션이 한 20 몇 배 되고 근데 하여간 월마트는 32배, 코스트코는 퍼가 55배. 좀 높죠, 되게. 투자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보면은 그 필수 소비재 PER 밴드를 쭉 보여주시는데 이게 물론 휘청임이 중간중간에 있긴 했지만 계속 우상향인데 이게 이제 2004년부터 한 20년 동안 이 퍼가 12배, 16배, 20배, 23배 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게 우상향한다는 거는 이게 그만큼 증가하면 퍼의 밴드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필소비자는 빨리 성장은 안 하지만 꾸준히 항상 완만하게 성장하는 게 이제 특징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그 필수 소비재 이제 월마트 뭐 P&G 그다음에 코스트코, 코카콜라, 펩시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필수 소비자가 퍼가 지금 22배까지 올라와서 네. 이제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월마트, 코스토 같은 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정도면 조정을 받는 이제 부담이 가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게 목까지 올라온 게 아니라 거의 머리까지 올라온 상황이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좋았던 게 금융 필수 소비재,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이런 건데 조금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밸류에이션 너무 좀 과도하게 많이 올라간 면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성 측면의 차트 이거는 이 수익성이 좀 코로나 때 뚝 떨어졌고요.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필수 소비재는 특징이 예측 가능하고 완만하게 성장하지만 반면에 수익성 마진은 좀 낮아요. 이제 그게 특징인데 그래서 이제 장기 여기 수익성 마진 트렌드를 보면 한 6%에서 한 8% 사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가격을 막 급격하게 올리면서 마진이 거의 한 7.8%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압박이 많아서 마진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고점에 도달했는데 네. 마진은 그거에 많이 못 미치는 중간 정도 역사적인 기준으로 보면 중간 정도 수준의 마진이기 때문에 이익이 끝나게 지금 좋게 엄청나게 폭발적인 이익 증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올라갔다는 것은 조금 하여간 우리가 부담을 느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금융주 PER 밴드도 좀 보겠습니다. 오, 그 역사적으로 금융주도 최근에 많이 굉장히 높네요. 올랐어요. 제가 네. 아까 보니까 뭐 JP 모건이 금년 들어서만도 주가가 한 30% 올랐고 그래서 뭐 이익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퍼가 12배인데 PBR이 거의 2배가 되고 이제 금융주는 보통 우리 PBR로 보죠. 되게. 그래서 그 PBR이 좀 많이 부담이 되는데 금융주는 아까 필수 소비재랑 이 그 밴드가 틀려요. 왜냐하면 필수 소비재는 금융 위기가 와도 우리는 그 그로서리를 장을 봐야 되고 뭐 그 치약도 사야 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금융주는 2008년에 금융 위기 때 거의 뭐 절단이 났었습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이 망했으니까. 그러다가 상당히 우상향 지금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지금 금융주의 퍼가 16배를 지금 터치하고 있어요, 위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한 20년 동안 금융주의 퍼가 16배까지 올라간 적이 없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금융주도 조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버블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힘이 붙인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되게. 최근에 시장 흔들릴 때 뭐 미국에서도 결국에는 방어적인 성격을 지닌 배당주 성격 있는 기업들 하면서 필수 소비재 금융주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또 금융주를 막상 그래서 그래 우리 대피하자 가려고 봤더니 너무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투자하기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주식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이 현금을 현금화. 뭐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는 게 자기가 보기에는 그 바겐이라고 생각하는 그 싼 주식이 저평가된 주식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요 차트를 어제 이제 꺼내서 보다가 이게 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뭐 IT.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많이 서학개미 분들 많이 들고 계신 IT인데 지금 이제 퍼가 시장이 우리가 한 22배 전체 S&P 기준으로 되고 그 IT가 한 28, 9배 거의 30배에 육박하는 상당히 뭐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도. 근데 이제 이 약간 저는 필수소비재나 그 금융보다는 이 고평가의 정도가 IT는 좀 덜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게 네. 이 폭발적인 이익 성장을 계속 보이고 독보적인 유일한 경쟁력을 대체 미국의 빅테크를 M7을 지금 대체할 데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서 오히려 고평가의 정도는 IT가 덜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자, 이어서는 폭스바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이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지금 뭐 전기차 쪽도 좀 부진해서 그 리비안과 이렇게 손도 잡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부진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 현대차가 밸류업을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진짜 밸류업 내용을 보면 자신감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전통 자동차 업체치고 네. 제일 지금 독보적으로 잘하고 제가 미국에서 제일 자동차 중에 눈에 띈 거가 리비안하고 기아차라 그랬잖아요. 진짜 잘 팔리고 네. 너무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제 입지를 완전히 굳건히 했는데 현대차가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한 퍼가 한 5, 6배쯤 됩니다. 왜냐면 자동차는 그냥 워낙 경기 민감하고 그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받는데 폭스바겐이 한 4, 5배 정도 퍼에 거래되던 게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물론 금년 주가가 한 20% 빠지고 지난 5년 동안 한 33% 빠졌어요. 이게 이제 5년 장기 차트인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550억 달러, 그러니까 한 70조 원.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폭스바겐보다 훨씬 작았는데 옛날에 반도 안 됐는데 현대차는 커졌고 폭스바겐은 시가총액이 작아지면서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이제 비슷해졌다. 근데 여전히 폭스바겐이 아직도 이익은 많이 내요. 근데 주가는 계속 빠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필수 소비재 이런 거는 거꾸로죠. 이익은 상당히 많이 내는데 주가는 많이 하락을 해서 퍼가 여기 이제 그 시킹 알파 기준으로 보면 퍼가 컨센서스 기준 한 2배가 좀 넘는. 그러니까 진짜 저평가된 거죠, 되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저평가됐다고 보기보다는 시장이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면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이렇게 쌀까. 이제 그렇게 오히려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데이터 준비해 주신 거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계속 그 volkswagen 관련된 기사가 요즘 거의 이번 주에 매일 나왔어요. 그만큼 전 세계 경제나 특히 독일 경제가 요즘 안 좋다 그러잖아요. 제조업의 붕괴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가장 거기에 중심에 있는 기업이 이제 volkswagen인데 이 전 세계의 자동차 관련 회사들의 시가총액이에요. 뭐 네. 물론 테슬라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도요다인데 BYD가 3위. BYD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그 다음에 volkswagen은 시총이 BYD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BYD는 자동차 한 200만 대 만들고 배터리 수직 계열화가 됐고 volkswagen은 거의 1000만 대를 만드는데 시총이 BYD의 반밖에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상당히 지금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한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거고 이제 뭐 어떤 거냐 하면 여기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보면 뭐 금노총이나 이런 이제 노조에서 그 집회 시위를 할 때 이제 피켓 들고 많이 보는 것인데 이제 volkswagen이 걱정하는 게 volkswagen이 제가 미국에서 이번에 눈에 띄었던 게 volkswagen 전기차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 전에도 상당히 강자였어요. 그러니까 오. 미국에서도 한 톱3, 톱5에는 당연히 네. 들어갔는데 최근에 차가 거의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성능 개선 소프트웨어의 그 개선을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리비안에 출자를 해서 우회적으로 기술을 얻고 소프트웨어 이제 그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메인 마켓은 유럽입니다. 네. 독일 회사니까. 근데 금년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그 유럽에서 자동차 판매를 volkswagen 이 회사가 50만 대 이하. 그러니까 그 작년보다 50만 대 훨씬 덜 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기가 없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그래도 웬만큼 있는데 전기차 모델도 시원치 않고 그래서 네. 50만 대를 덜 판다는 얘기는 공장 2개를 닫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자동차에서 규모의 경제를 가지려면 단일 공장이 한 25만 대에서 한 30만 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한 900만 대를 올해 파는데 유럽에서 50만 대 판매가 줄어든다 그러면 공장 2개를 닫아야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고 이제 더 앞으로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공장을 문 닫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CEO랑 CFO가 우리가 인원 구조 조정을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노조와 그 노조 위원회. 그러니까 독일은 되게 재밌는 게 그 이 회사 위에 이사회가 있고 미국이나 한국 같이 그 위에 그 슈퍼바이저리 보드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는 그 노조가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중요 의사 결정을 노조랑 협의를 해야 되는 것 같이 독일도 인원 구조 조정을 그러니까 인원 구조 조정하기가 되게 어렵고 또 이번에 전 처음 말하는데 87년 역사상 복스와겐이 독일 그 홈마켓에서 자국 시장에서 한 번도 감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생존의 문제고 시간이 별로 없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사실 굉장히 활발했는데 판매가 좀 둔화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증가를 네. 했다가 최근에 이제 정부들이 보조금을 좀 줄이거나 없애면서 올해는 거의 성장을 못하고 특히 독일에서는 네. 모델들이 좋은 게 없으니까 올해 전기차 판매가 상반기에 20% 감소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전기차가 최근에 이제 사고들이 있고 그래서 전기차가 지금 감소하는데 미국은 그래도 조금 성장을 하고 중국은 여전히 전기차 하이브리드가 성장을 해서 올해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 한 2,500~600만 대 되는 것 중에 반 이상이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그래서 유럽이 좀 심각하고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거기 뭐 맹주가 복스와겐이니까 그래서 그 참 어려운 국면이고 이 모든 것이 촉발이 된 게 네. 현대차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 업체, 그러니까 이 volkswagen, GM, 포드, 도요다 이런 데들이 중국 시장에서 그동안 어마어마한 내연기관 차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거기서 외국 회사들의 입지가 이제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중국 로컬 업체들이 거의 독주를 하고, 그러니까 테슬라만 이제 유일하게 경쟁을 하고 거기서 돈을 못 벌고 투자는 계속 해야 되니까 회사가 재정이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당히 진퇴양난인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볼kswagen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밸류에이션이 퍼가 2배, 3배밖에 안 되는 되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주가가 싸다고 덥석 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퍼가 2배, 3배인데 결국 3년 후를 보면 이익이 지금의 반토막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퍼가 3년 후 기준으로 보면 5배, 6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조조정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내연기관의 공장들은 자산이 아니라가 오히려 부채라고 봐야 돼요. 네. 실제 그는 어느 정도는 현대차한테도 사실일 테고. 예. 볼보는 조금 다른가 봅니다. 그러니까 볼보가 그 질리라고 중국 업체가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볼보가 최근에 국내에도 보면 모델들이 잘 팔리죠. 그렇죠. 잘 팔리고. 볼보차는 없어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되게 있죠. 네. 근데 이제 여기도 여기가 이제 좀 공격적으로 2030년이 되면 우리의 모든 라인업은 전기차로 하겠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고객들이 그 수요가 조금 좀 그 위축되면서 이제 CEO가 그러면 우리가 그 2030년이 되면 100%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차 플러스 하이브리드로 90% 100% 가겠다. 이제 그렇게 계획을 수정을 했고 가장 큰 이유는 수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볼보가 그래도 잘한다고 하는데도 이제 이런 좀 푸념을 하고 그 이유는 충전 설비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충분히 안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 볼kswagen도 그 얘기를 했고, 볼보도 CEO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배터리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지니까 우리가 충분히 차를 많이 못 판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업체, 배터리 가격에 대한 블레임, 그런 핑계를 지금 공통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하고 있고, 실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국내 배터리 주가들 많이 올라지잖아요. 회복 네. 외국인데 하는데 근본적으로 되게 좋지 않은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FT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사설에 나왔는데 이러한 그 전기차 업체들이 그 수요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요가 충분히 생기지 않는 거에 대한 푸념을 하면서 그것의 블레임을 핑계를 배터리 업체에 댄다는 것은 실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LFP를 위주로 하는 중국 배터리 업체한테는 호재지만 왜냐하면 저렴한 배터리로 계속 갈 테니까 네. 우리 그 배터리 3사들의 중심인 MNC 배터리를 만드는 고가의 고성능의 배터리 업체한테는 악재이다. 그래서 좀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전기차 업계의 지각 변동 이런 뉴스를 보면 국내 배터리 업체가 상당히 계속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뭐 국내 얘기긴 하지만. 네. 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노드스트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내용을 보고 사실 좀 놀라웠습니다. 고가를 판매하는 기업이긴 한데 실적을 뒷받침해줬던 것은 약간 아울렛성 그렇죠. 그 예, 제품이 예, 또 예, 받쳐줘서 이게 많은 변화가 또 있구나라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도 생각도 그러니까 들었어요. 듀얼 전략으로 가요. 아주 고가의 초고가, 아주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그 젊은 사람들 미국에서 얘기를 들으면 그 약간 올드한 고가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찾는 네. 그런 아이템, 그러니까 머천다이징을 되게 잘하나 봐요. 그래서 보통은 좀 백화점은 미국은 잘 안 가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온라인으로도 되게 잘해서 그런 경쟁력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울렛 개념을 더 보강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약간 보완하는 전략인데 여기도 이제 노스트롬이라는 패밀리가 창업을 20세기 초에 했다가 이제 상장을 하고 본인들이 더 컨트롤을 하고 싶어 해서 이제 공개 매수를 이제 그 오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초에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러면 이제 회장님한테 선물을 드린다고 두산도 그렇고 이제 다 어떻게든지 에이, 대주주 네. 지분을 높이려고 저가에 그래서 이제 일반 주주의 그 부를 이익을 침해를 하는데 그렇죠. 여기는 역시 미국이다. 미국다운 자본시장. 그래서 이제 노스트롬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의 독립이사들은 그 특별위원회를 특히 따로 구성을 해서 이 지배주주, 아까 지배주주는 아니죠. 여기 패밀리의 공개매수 오퍼를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다른 더 오퍼가 좋은지 있는지 항상 그 기다리고 왜냐하면 주주를 위해서 제일 좋은 딜을 찾는 게 이사회의 역할이니까 그리고 노스트롬 패밀리가 낸 매수 가격이 낮다고 생각하면 더
세게 올려라고 그렇게 주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사회가 돌아가고 일반 주주를 보호해야지 이제 제대로 자본시장이 작동을 한다. 그래서 역시 미국이다. 이제 이번에 이건 캐나다 회사긴 하죠. 근데 상장 미국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코스피 뭐 연 수익률 5%가 아니고 앞에 일자라도 붙고 그런 모습이 그러게요. 나올 수 예, 있겠죠. 예. 부디 그러한 날이 우리 살아생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